네, 요즘 뭐 예당이라는 기업도 있고 요즘 뭐 최대 주주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증시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실적이 끝나고 나면 뭐 횡령이나 배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최대 주주 주식하면서 가장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좀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최대 주주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좀 많죠. 최대 주주가 주가가 오르면 폭리를 취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이죠, 대박. 잭팟을 터뜨리는 건데 보통 테마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죠. 최근에 뭐 3D 테마주 세중이라든지 뭐 DID, 사이테마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대선 테마주 중에 하나는 아예 최대 주주가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다 팔지 않았나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주주들이 깡통 회사인 거죠, 그냥. 근데 그 회사 주가가 4,000원씩, 3,000원씩 몇백 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대 주주는 떠나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받아갖고 지금 거의 개미 지옥이 된 상황이 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게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도 있죠. 기업 가치를 따진다든가 뭐 어떤 좋아하시는 뭐 PER, PBR 뭐 그런 걸 따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묻지마 투자 시기에 테마주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몇 가지를 봅니다. 투자를 안 해야 될 기업들 중에 하나가 CEO 리스크.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CEO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장 자리만 갖고 있는 CEO라든지 CEO가 좋은 사람인지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 보면 어떤 좋은 기업이라도 전 투자 안 해요. 그리고 CEO가 자주 바뀌는 기업들. 그렇죠. 네, 이런 건 절대 투자 안 해요. 이런 거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코스피랑 코스닥 기업 다 합쳐서 1,800가 좀 넘어가죠. 2001년도에 1,800개 상장된 것 중에 2012년도 말이죠. 작년 기준까지 몇 개가 상폐가 됐을 거예요? 작년 기준에서요? 뭐 한 200개 되지 않을까요? 700개, 700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저번 주에 제가 영남재무 재무제표를 봤어요. 왜 봤냐면 영남재무자 고 회장인가 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매년 재무장표 장부를 조작해서 10년 동안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재무제표에 그게 드러나나 봐봤어요. 안 잡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는 아무리 재무제표고 뭐고 봐도 CEO 리스크, CEO의 부도덕성 이런 거는 잡아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뭐 워낙 자금이 큰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작은 회사 일단 피하고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업력이 많이 되지 않은 회사, 그리고 외국계 사람이 좀 그러니까 특히나 뭐 중국이라든지 좀 별 산업과 관련 없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주가 자주 바뀐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EO의 출신 자체가 그 사업과 어울리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전공이라든지 학과라든지 기존에 뭐 다녔던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맞는 CEO분들께서는 회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과거를 살펴봤을 때 최근 뭐 3년이라든지 5년 안에 유상증자라든지 BW를 이유 없이 행했던 회사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죠? 당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상속 문제가 걸려있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죄다 좀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좀 학문적인 얘기인데 리스크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리스크는 어차피 뭐 하느님이 와도 못 피해요. 하지만 비체계적 리스크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비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제대로 했다면. 근데 가장 크게 안 좋게 발생하면 다 최대주주 리스크거든요. 저는 경험담이 있어요. H모 회사, 코스닥의 H모 회사인데 그 회사 주가가 2011년도 뭐 이 정도에 주가가 뭐 2,000원대부터 9,000원대까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떤 그 주가가 상승한 배경은 이거예요. 유전 개발로 인해서 그런 투자로 인해서 투자 가치의 매력.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나왔냐면 갑자기 점화를 달립니다. 주가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가 나와버렸어요. 최대 주주가 담보를 잡아갖고 주식을 그거를 사채 시장에 맡겨놓고 돈을 빌린 거야. 그러고서 주가가 지금 600원대, 700원대에서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게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상장 폐지나 이런 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20% 30% 갖고 있으면은 거래소나 어떤 법제화를 해갖고 그러니까 주가를 매도할 때도 어느 정도 이상 매도를 못하게 어떤 뭐 걸어서 그 법제화를 해서 이렇게 걸어둔다든지 이게 돼야지. 우리가 테마주에서 최대 주주가 매도할 때 있죠. 거의 다 고점에서 매도해요. 그거를 생각을 잘 해보면은 그게 그런 당연히 거야. 이상한 거야. 결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내 말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고 픽션일 뿐이니까. 근데 픽션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그런 경우가. 매도가 나온 다음에 공시가 바로 안 때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부자 거래가 들어가긴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과거 사례로 보면 처벌된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 완전 봉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방법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업력이 얼마 정도 이상 되고 자기가 뭐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묶어부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 완전 반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가족계 계열사, 가족계 기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CEO가 선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선임된 사장이다 보니 뭐 의결권에 대해서도 막 1년씩 걸리고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결하는데 뭐 일주일씩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갈수록 현직으로 바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말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랑 경영이랑 같이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호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한 보호예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다 대주들이 내가 봤을 때는 팔라고 주식창 거기 모니터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나마 어느 정도 시장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 불량 BW 못 찍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보다는 테마주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 묻지마 테마주는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선진국일 수 있죠.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이런 게 점차적으로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와서 하는 행위들 이런 거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SK 최태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오리온 담철곤 회장, 이미경 뭐 부회장이죠. 다 담보 걸잖아요. 근데 담보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게- 개인 활동, 개인 사업. 아니 주식을 상대로 개인의 활동을 할 거면 개인 걸로 자산을 갖고 그거를 해야지 왜 도대체 주식을 갖고 담보를 잡아갖고 네.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나 내 말이에요. 좀 작은 회사들만 그러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위해서 왜냐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망가뜨리느니 차라리 내가 내 주식을 맡기고 그걸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가 안 좋은 경우냐면 BW를 받아야 돼. 근데 BW를 받아야 되는데 그 BW 받을 돈이 없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돈을 예탁으로 맡기고 한다. 만약에 사업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반대매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미는 알 턱도 없는 거고 그냥 당하는 거지. 뭐 돈을 메꾸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무제표에 나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를 했다, 최대주주 매각을 했다. 그러면 조회공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오면 운용자금에 쓰일 목적이다. 아이 다 그러죠. 그거. 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무슨 운용자금이에요? 도대체 뭔 운용자금이에요? 자세하게 좀 쓸 필요성이 있는 거 그거도 같아요. 많잖아. 급등하면 조회하면 조회 딱 하면 급등 사유 없음.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래소는 그거 계속 왜
왜 좋고 그러려면 조회구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완전히 그런 아이러니한 거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누가 세무서에 찌르고 하면 그거 조사해야 돼. 어쨌든 오늘 저희가 세대 주주님들 오늘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좀 뭐 웃는 얘기도 있고 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오바는 경향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개인 투자들 위해서 저희가 또 토론을 한 거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주주분들께 한번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도 투자자인데 우리한테도 좀 그러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웃고 뭐 조금 뭐 흥분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당하셨어요. 왜냐면 다 한 번씩은 다 당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좀 양심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된 의식을 갖고 있는 저희들 개인 투자자들 좀 위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괜히 어디 쓸데없는 데 가서 로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국민들에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해주신다든지 주가에 영향이 있게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구조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